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그리고 좀 싸늘하고 춥고 그렇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상가를 분양을 받으시면 임대 걱정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공실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나 아니면은 관리비가 계속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생돈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봤을 때 임대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부분, 임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가는 정말 임차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 느낌이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 위치가 정말 괜찮으니까 당연하게 임차가 될 수밖에 없는 상가, 그런 상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가 분양 받는 거 요즘에는 아파트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상가 쪽이나 토지 쪽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관심들이 있어 하시는데, 상가 부분은 주택만 투자를 해봤지 상가 부분은 투자를 안 해본 상황에서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공실이 생기면 더 힘들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임차가 될 수밖에 없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으셔도 이 공백기가 굉장히 길지를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위치는 평택의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있는 그 상가인 거고요. 이게 이제 비교가 돼야 되는 게, 토지에 대해서 비교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일반 상업지가 있고 일반 상업용지, 중심 상업용지, 근상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생용지가 있어요. 그리고 준주거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금액이 다르다는 거는 들어가야 되는 업종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유흥이나 단란주점이나 룸사롱이나 이런 데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중심상업용지. 그거는 규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평당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반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상업지에 들어가는 업종보다는 조금은 제재가 있어요. 그리고 층수도 제재가 있고 건폐율 용적률도 제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상보다는 일상이 조금 더 저렴하고요. 거기서 근린 상업용지가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또 아니에요. 일반 상업용지랑 근린 상업용지랑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근상이 조금 높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근린 생활용지예요. 근린 생활용지라고 하는 거는 근린 상업, 일반 상업용지랑은 또 다른 개념. 그리고 여기는 5층까지만 질 수 있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근린 상업용지보다는 낮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업종 자체가 유흥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거는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순전히 좀 깨끗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음식점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음식점은 되세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 1층 같은 경우에는 판매시설, 뭐 부동산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편의점, 커피숍, 뭐 이런 것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뭐 일반 대형 음식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은행권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인 거고, 3층이나 4층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나 의원가가 들어올 수 있고요. 5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5층까지 진다고 한다면 거기도 이제 의원이나 학원가가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려드릴 이 에이스타워 같은 경우에는 4층까지만 져요. 지하 2층에 4층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치가 괜찮아요. 괜찮고, 괜찮은 것보다도 좋아요.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임차자들이 벌써부터 줄을 서고 있는데, 여기는 분양이 목적인 거잖아요. 분양을 먼저 해놓고 나서 임차를 마칠 거예요. 임차자 임대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분양이 먼저, 그 다음에 임차자를 맡을 거라서 오늘은 그 부분을, 그 위치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여기는 항상 제가 블로그 먼저 쓰고 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제 블로그인 거고요.
평택 고덕신도시 에듀타운의 위치 좋은 상가 분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에이스타워 같은 경우가 에듀타운하고 이제 가까이 있거든요. 에듀타운이라는 거는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잖아요. 국제신도시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국제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에 네 군데가 있거든요. 명지 국제신도시하고 송도 국제신도시하고 청라 국제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고덕 국제신도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국제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제학교가 어디로 위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에듀타운이라고 칭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좀 풀어봐 드릴게요. 학원가가 좋은 거예요. 학원가가. 그리고 내 생활 여건이 거의 영문학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학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반경으로 해서 초등학교도 이제 구역을 정해주는데 그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치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좀 이거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잖아요. 이 고덕국제 신도시의 중심 상업용지는 이쪽인 거고요. 일반 상업용지는 서정역 앞에 요쪽인 거고 근린 상업용지는 여기랑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여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요 인근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거 에듀타운이라고 칭하는 거는 요 상황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확정이 났거든요. 국제학교로. 그러다 보니까 이 인근에 계신 분들은 누가 봐도 이 학군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오시겠죠. 그리고 여기 학교 자체가 3월 달에 개교를 해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학교를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 학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내려와서 이 학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내 자녀가 저도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제 자녀가 이 크나큰 도로를 건너가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 상황에서는 도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학원가를 저는 보낼 수 있으면 보낼 것 같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 도로를 걷는다는 거는 좀 상당히 위험성이 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 상권이 좋은 거는 정말 대단히 저도 알고 있죠. 이 항아리 상권의 이 상권이 정말 좋은 거는 맞아요. 맞는데 큰 업종들 같은 경우가 다 이쪽으로 들어오기는 거는 맞아요. 근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한 필지가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자체는 한 필지만 들어오는 데도 있지만 거의 두 필지를 합필해서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학원가에 들어오는 이 상권에 들어오는 학원이라든지 적은 평형대 의원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상가 분양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오른쪽에 지금 건물 올라가죠. 저게 이제 제일 풍경채 아파트, 왼쪽에 거의 다 진 게 이제 요번에 들어가는 호반 2차 아파트, 한 5월경에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고요. 이 앞에 지금 상가들이 분양을 하고 있어요. 상가들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그 현장은 저렇게 요 사거리가 아니고 아파트랑 딱 밀접되어 있는 상가 쪽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만이라도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는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랑 경계가 딱 붙어 있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지금 컨테이너에 보이는 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치가 가까운 거죠. 가깝고 지금 근상이라고 해서 자교역 항아리 상권 제가 올려드린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저 앞에 보이는 이제 제가 저까지 갈 건데 저 앞에 보이는 상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의 도보상의 거리가 충분하기는 해요. 학원가가 여기 자교역 요 인근으로 뭉치는 건 맞는데 근린 생활용지 거기에 들어가는 근생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뭐 치과나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면적이 작겠죠. 면적이 한 필지에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대지 면적이, 그래서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로 들어오는 거고 작은 업체는 생활용지로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가지는 않아요. 꼭 들어가요. 그리고 임대 부분도 먼저 맞춰줄 수 있는 계제가 커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영상을 보셨죠?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내려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였던 게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좌회전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상가 분양하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누가 봐도 이 공원 앞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닥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기 부분은 아예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첫머리에 있는 이 상가랑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괜찮은 게 얘가 더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필지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에이스타워 같은 경우는 여기에요. 여기가 학교니까 학교에서 내려오면서 여기가 지금 차량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다 보행자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내려오시면서 여기서 이제 학원가에서 학원을 다니고 아니면 의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이라는 거. 정말 공실 걱정 없는 이런 상가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기 에이스타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치원이다 보니까 유치원 학생들이 학원을 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지 내 상가나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는 거고 초등학교가 가야 되는 상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확정이 돼서 내년 3월에 올해죠. 올해 3월에 개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예정이 없어요. 이 중학교까지 더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 상가는 더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애들이 가야 되는 학원이 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 부분이 미리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초중고생을 원하는 그런 학원들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여기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공사를 아까 동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얘가 5월 달에 입주하는 거고 얘가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 상가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상가만큼 좋은 거는 없어요. 없는데 이 상가에 비해서 이 상가 같은 경우에도 요 코너 자리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는 거죠. 그 대신에 반경으로 봤을 때 저는 초등학교가 있고 요 길을 건너지 않는 이 상가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치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셨죠. 다음에 볼게요. 여기가 이제 에이스타워라고 해서 건물이 올라갈 거고요. 설계 개요를 보시면은 사업명은 에이스타워 신축공사인 거고 위치는 아까 그 자리이신 거고 대지 면적은 281.02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근린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크고 근생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작으면서도 그 작은 위치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금액의 차이는 있겠죠. 분양가의 차이는.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차이가 나면 임차료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준주거, 근린생활용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건폐율하고 용적률 자체가 근상하고 일상하고 중상하고 다르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다르다는 거.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법정 주차 대수는 17대예요. 그렇지만 계획은 32대로 그래서 한 2배 정도로 좀 많이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한 상황인 거고요. 지하 2층에 지상 4층까지 짓는 거예요. 지하 2층에 그러니까 이제 주차 대수가 좀 나오는 거고 지상 4층까지 5층까지가 아니고 4층까지 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4층 같은 경우에는 교육 연구 및 학원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3층, 2층, 1층은 3층은 의료시설, 2층은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식용시설로 했고 1층은 판매시설 및 식용시설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층하고 2층은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좀 여유가 있는 거고요. 1층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위치 한번 볼게요. 위치는 요 자리. 조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 자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 그래서 요 자리인 거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보행자 도로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보행자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좀 활용도가 커요. 이쪽 라인이. 왜냐면 보행자 도로는 보행자 도로 맞아요. 보행자 도로가 맞고, 이 건축선이라는 거는 보행자 도로에서도 일부 들어가라라는 그 건축선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괜찮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하나 지금 105호 같은 경우 분양이 완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105호만 완료가 된 게 아니고요. 좀 한 두세 개는 더 나갔어요. 그래서 빨리 선점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쪽 라인을 선점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려오면서 광고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괜찮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 상가를 써야 되니까 여기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105호가 먼저 나간 거죠. 광고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1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상가는 1층이지 라고 생각하셔서 1층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대신에 분양가가 다른 층에 비해서는 높겠죠. 그리고 임대료도 높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좀 비슷하게 가기는 해요. 근데 수익률만 따졌을 때는 비슷하게 가는데, 분양가로 따졌을 때는 1층이 센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상가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3층이나 4층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 부분부터 임차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1층부터 들어오지는 않아요. 정말 특정 호실 찍고서는 편의점이 됐던, 아니면은 내가 저기서 부동산을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저기서 뭐를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특정해서 호실을 찍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3층 4층이 바로 임차가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 투자 아니면은 수익형 물건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3층이나 4층을 가져가시는 게 맞거든요. 금액 대비 수익률은 괜찮고 분양가는 저렴하고, 요 정도로 1층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층부터 4층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나 학원이나 병원이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라고. 그런데 들어오기는 할 건데, 이 전용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15.17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는 해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고 뭔가 학원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0평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가 30평이 되는, 전용 면적 30평이 되는 요 부분이 먼저 나갈 거예요. 왜냐면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을 여러 분을 모시려고 하지를 않아요. 저조차도 제가 임차인이지만 한 분의 임차인을 모시려고 하지 두 분이나 세 분을 모시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면적 대비, 면적이 30평짜리가 있어서 임대인 한 분이면 저는 일로 가고 다른 임차인들도 글로 가겠죠.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칸을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두 칸을 가져가시는 게 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칸을 22.60평을 전용 면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시는 그 임차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져가시는 그 상황도 괜찮고, 얘를 가져가시려면 이렇게 두 칸을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딸락딸락 한 칸씩만 가져가도 되고, 이 도면 자체가 이제 분양만 원하는 분양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에이스타워 같은 경우에는 다 1층부터 시작해서 4층까지 임차가 정말 가능한 호실로 분할을 해놓은 거예요, 면적을. 그래서 저는 이 에이스타워 같은 경우가 정말 잘 분할을 해놨다라고 저는 느끼는 게, 도면을 봤을 때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기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기둥이 들어왔는데, 기둥 같은 경우에도 이 가운데 박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면적을 잘못 자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에이스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잘 해놨고요. 그리고 면적 부분도 괜찮으니까 임차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태권도 도장이 또 꼭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피아노, 그 다음에 1층이랑 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 정도라고 하면 은행권도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괜찮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은 이거를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해드리고 나서도 임대가 가능한 물건들을 저희 이제 분양을 해드리는 거고, 분양을 해드리고 나면 어찌됐든 간에 임차까지도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임차가 가능한 물건들을 브리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이스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분양가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주시고요. 제가 전화 상단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이제 해드릴 거고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치시면 제 밴드로 들어오거든요. 거기에도 제가 물건을 계속 올려드리고 좋은 물건은, 그리고 이제 물건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하고 제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제가 하는 거는 카카오에 제가 이제 계속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채널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 채널도 똑같아요. 부동산 다이어리. 저는 무조건 다 부동산 다이어리로 하거든요. 유튜브도 부동산 다이어리, 네이버 밴드도 부동산 다이어리, 카카오도 부동산 다이어리.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다이어리를 치시면 제 채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요. 채널 추가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정이긴 해도 좀 많이 이제 떠 있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금방 나가니까 검토해 주시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은 항상 저기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필수로 해 주시고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